저희가 캠핑카를 사용하고 났더니 캠핑카에 대한 단점이라고 할까요? 좀 불편했던 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 3일에 아니면 1, 2일에 계속 반복돼서 해야 될 일이었는데요. 그전 비디오를 보시면 사실 4가지를 거의 이틀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첫 번째 주유하기, 두 번째 화장실 비우기, 세 번째 들어온 물 비우기, 네 번째 깨끗한 물 채우기. 이렇게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 처음에는 사실 번거롭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날씨가 비가 오는 날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니 비도 많이 맞고 냄새도 좀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카 여행에서 제일 처음 안 좋은 점, 단점을 뽑으라고 하면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을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캠핑카의 단점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그냥 차량과 캠핑카의 차는 굉장히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주차를 할 때, 쇼핑센터에서 주차를 할 때 주차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들어가야 되는 입구와 나와야 되는 입구가 따로 있는데요. 차량을 파킹장을 2개 내지 4개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같이 나란히 비어 있는 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보통은 소형 차량만, 중형 차량만 있기 때문에 캠핑카가 들어가고 나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캠핑카를 운전을 해서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오려고, 쇼핑센터를 들어오려고 하셨던 운전자분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캠핑카 역시 운전자들 못 쓰겠어 라는 표정으로 막 했을 때 저희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을 빼기가 도저히 나가는 문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최대한 시내에서 주차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쇼핑센터는 거의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다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캠핑카는 세탁기 시설이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들어온 옷이나 타올이나 이런 것들은 시내에 있는 세탁소에 가서 빨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시내에서는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일부러 거기까지 들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동전을 꼭 넣어서, 정량만큼의 동전을 넣어서 빨래하고 말리는 데에 또 한참 기다려서 시간을 많이 낭비해야 돼요. 그래서 캠핑카를 이용하면 세탁하는데 어려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속옷같이 아주 얇은 것만 간단하게 빨아서 계속 입었고요. 수건이라든지 기타 두꺼운 옷은 이틀씩 3일씩 입고 계속 옷을 그냥 한쪽에 쌓아놨어요. 캠핑카로 여행하면 안 좋은 점 네 번째, 사실 여기 보이시면 지금 차량이 파손된 게 보이실 거예요. 물론 이 정도의 차량 파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운전을 할 때 사고에 대한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차 안에 저희가 지금 필요한 짐이라든지 이 차가 곧 제 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차량이 사고 나는 것과 캠핑카가 사고 나는 것은 너무 많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여행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정을 딱 세우고 갔는데 캠핑카 수리가 6일이나 7일이 걸린다, 아니면 내지는 캠핑카를 도난당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일정을 마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귀중한 시간을 내서 캠핑카 여행을 하다가 차량이 도난당하거나 차량이 파손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저희는 안 다쳤더라도 캠핑카가 다쳐버리면 일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뭐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가 키를 잊어버렸을 때 다행히 천정에 입구를 열어 두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지, 저희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거든요.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했을 때 단점 5번째입니다. 바로 날씨가 너무너무 추우면 캠핑카로 여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어렵다는 말 속에는 사실 첫 번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길이 미끄러울 수 있는데 일반 작은 차량 같은 경우는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 타이어라든지 무게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실 이 캠핑카보다 훨씬 안전하고, 캠핑카 같은 경우는 이런 길이 얼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카에서는 항상 그 사용했던 물과 깨끗한 물 있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런 것들이 얼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파손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날씨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 캠핑카를 주차할 때는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추울 때는 사실 캠핑카로 잘 여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6번째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차량마다 좀 달라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이 소음 문제거든요. 차량을 운전하면 속도가 있고 그 속도에 따라 차량이 약간 흔들릴 때 이렇게 컵끼리 부딪히는 소리라든지, 이렇게 싱크대에 해놨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소리라든지 여기서 나는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렇게 보호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최대한 소리가 작게 나게끔 컵 사이에도 끼우긴 하는데, 사용했다가 넣고 다시 사용했다가 넣고 보면 저희도 가끔씩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컵끼리 막 덜컹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차를 출발하기 전에 2번, 3번 확인을 하고, 깜빡했을 때는 물건이 막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는데 촬영 도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건들을 이렇게 쉽게 꺼내고 넣고 하기 위해서 소파에다가 사실 그냥 막 좀 던져 놓는 것처럼 던져 놓게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해도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지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요. 다음은 바로 충전 문제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기기가 있어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충전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애플에서 나온 거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맞는 걸 사서,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걸 빼내고 이렇게 USB 차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USB로 이렇게 충전을 했을 때 이 랩탑이 그 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데, 보통 가정집에서는 한 2시간이면 되거든요. 이걸로는 한 3, 4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도 충전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거예요. 사실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저희는 캠핑 여행을 아주 즐겁게 잘 하고 왔습니다. 이 부정적인 면은 사실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만들어 본 것이고요. 부정적인 것보다 좋은 게 훨씬 많았어요. 캠핑카 여행에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캠핑카를 가지고 뉴질랜드를 여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캠핑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